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거는 권익위에서 표적수사 비슷하게 야당 탄압을 한 거다. 이런 비판을 앞세우고 의원직 사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여기에 찬성을 못할 거다. 이거 이제 표결로 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만 해놓고 그리고 사실은 반려되는 것처럼 표결이 안 돼서 그냥 그만둘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야 정치적 계산법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윤희숙 의원이 그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선 경선에 참가하겠다 했던 것을 번복했다. 이것이 국민이 볼 때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걸핏하면 저렇게 자리를 집어 던지는 곳인가? 이러한 관심,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서울시장이 될 겁니다. 신의 없는 자들이다. 본인이 의원직 사퇴를 한다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적당히 하다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만두겠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면서 그만둔다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죄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이준석 대표라든지 지도부에서 지금 윤희숙 의원을 영웅시하고 이것을 앞에 꽂아서 마치 그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머리띠 메고 싸우듯이 윤희숙이라는 시체를 메고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영웅이다. 국민이 볼 때는 딱 그 광경입니다. 과연 윤희숙 의원은 영웅인가?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영웅이라고 하기에. 윤희숙 의원은 과거에 KDI 연구원 출신입니다. KDI 연구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물론 20세기 일이지만 유승민 씨가 있죠. 유승민 씨와 연결 지을 수 있다. 또 자료를 좀 찾아보면 윤희숙 씨는 갑자기 김형호 씨에게 발탁이 돼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언제 국회의원이 됐느냐? 바로 직전 총선에서 유승민계가 장악을 하면서 그때 보면은 국민의힘은 패배하고 유승민계는 성공했다고 한 그 총선, 그러한 총선 공천, 그때 김영호에게 발탁이 돼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윤희숙 초선 의원입니다. 김종인 씨가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안의 인맥이 좀 대단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윤희숙,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과정을 한번 대충 짚어봅시다. 윤희숙 씨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로 데뷔를 했죠. 언론이 띄워주고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근본이 있다든지 국민에게 인정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띄워주고 이 사람이 인기 있다고 언론이 소문을 내주면 그때 국민이 그 사람을 민다고 하는 이런 순서가 뒤집힌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희숙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굳건한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확인한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낯선 얼굴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등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숙 씨는 서울시장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대표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럴 일인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왜 느닷없이 서울시장, 당대표 여기까지 갔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윤석열의 이름이 나왔을 때 그때 당원이 몰래 접촉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던 그 인물이 윤희숙입니다. 리마연에서 그렇게 밝히고 또 윤석열 후보하고는 그 당시는 그냥 윤석열 씨 하고는 좀 거리가 가깝다 하는 뉴스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다, 당대표다 했는데 이제 대선 후보감이다 이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설마 했죠. 이제 출마 선언도 했습니다. 끝까지 간다고 본인이 단언을 했는데 이러고 보면 이런 자리에 국민의힘에 있는 여태까지 국회의원하고 또 이번 초선도 그렇고 아니면 당협위원장 하면서 계속 그 헌신을 했던 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가 폭주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국민의힘을 구하는 영웅으로 그렇게 애초에 들어갔던 것인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보수 대중들은 윤희숙 의원이 신자유주의를 미는 즉 그런 정말 경제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그 오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면은 그것이 주된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경제는 신좌파 경제입니다. 유승민 후보자하고 같은 계통인 것이죠. 게다가 윤희숙 의원은 국회 세종시 이전, 수도 이전 이거 다 찬성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노조의 문제점이 그렇게 많은데 노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윤희숙 의원은 과거에 남들처럼 물론 젊을 때 이야기지만 좌파 활동을 했습니다. 본인의 말로 NL, PD 다 경험을 했다. 학습을 했다. 이런 학습을 안 해본 국민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훌륭한
좌파 경력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는 최재형 후보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또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여기에서 각 후보자들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 하고 출마 선언을 해놓으니까 그냥 독립한, 자기들하고 같은 독립한 후보자인가. 그러나 저 사람은 무서운 경쟁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경계심을 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윤희숙 의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온 그 과정을 볼 때 윤석열 씨에게 접근했던 것은 서로 상대를 이용할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윤희숙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밝혀지겠지만 또한 최재형 후보자에게 접근했던 거 이것도 또 하나의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권익위의 부동산 의혹, 그 의혹 대상자로 걸려서 12명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사퇴하고 의원을 사퇴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권익위에서 이번에 부동산 거래에서 부패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위법 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거를 적발하겠다. 이번 조사를 할 때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본인과 그 본인의 배우자와 국회의원 본인의 직계 존속 부모, 직계 비속 자녀, 이제 이것만을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 후보자한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대상은 장모입니다. 이번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그 범위에 장모가 들어갑니까? 본인의 존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모는 빠지겠죠. 그 다음에 만일 국회의원이 있고 직계 존속과 비속만 보게 되면 국회의원의 형제자매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은 이촌관계인데 이거만큼 가까운 관계도 없습니다. 그 형제자매의 각각의 배우자, 그러니까 인척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형제자매 자신의 인척, 최소한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 비속,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좁혀놓고 무슨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다 빠져있는 것이죠.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 이 정도로 만족할 것인가?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로 만족을 할 것인가? 공수처에서 보게 되면은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그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은 적어도 부부 각각에 대한 그 존속, 그리고 그 형제자매의 그
배우자, 이 정도는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조사한 그 조사 범위는 거의 특혜고 장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후보 사퇴, 그 후보 사퇴는 아니고 출마 선언 번복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것과 의원직 사퇴 이걸 밝히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 가서 참석을 하고 눈물쇼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가 한 몇 가지를 보기로 합시다. 첫째,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 봅시다. 이제 윤희숙 의원은 만약에 좌파를 하이에나라고 한다면은 하이에나에게 내던져진 고깃덩어리입니다. 앞으로 그 좌파의 유튜버들이라든지 언론, 방송, 그리고 직접 정치인들이 모든 정보를 찾아내서 물어뜯을 겁니다. 본인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인데, 물론 이제 수사도 하겠죠. 윤희숙 의원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국민의힘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부패 이슈를 윤희숙 의원 한 몸에 안고 갑니다. 더구나 조용히 있어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후보 사퇴,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윤희숙은 우리의 영웅이다. 이렇게 계속 그 카메라가 윤희숙 의원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면 그러면 이번에 12명이 그 권익위 목록에 있었다고 하죠. 11명이 덮여버립니다. 지금 그 11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반을 잘라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게 뭡니까? 그거 그냥 립서비스다. 바로 이런 면에서 윤희숙 의원은 국민의힘의 영웅이 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다른 11명을 덮어주고 자기 본인이 용감하게 앞에 나서서 모든 부패의 그 중심 인물로 이렇게 데뷔를 했으니까 과거에 그 노동운동을 한다든지 운동권들을 보게 되면 분신 자살조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를 던져서 본인이 이렇게 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됐다. 아마 윤희숙 의원이 어째서 의원직 사퇴까지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계산법에 따르면 윤희숙 의원은 희생자로서 앞에 내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불사른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윤희숙 의원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게 이준석 지도부에는 또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윤희숙 의원이 최재형 후보자와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 윤희숙 의원은 그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토지를 무슨 3,000평을 샀다. 농지법을 위반했다.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법 위반 사항이 나올지는 수사를 해야 알겠죠. 그런데 그 집에서 관련해서 좌파들이 비판하기를 고위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무슨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또 장관의 그 보좌관이었던가 뭐 하여튼 그렇다. 장관 옆에 있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고위직 공무원이 있다. 이제 그런 집안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하필이면 세종에 그것도 3,000평이나 땅을 사서 소작을 주고 그리고 본인이 농사를 안 지었다. 그래서 누구나 말할 필요도 없이 그건 그거야 하는 그런 거다. 이제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최재형 후보가 같이 어울리고 다녔다. 최재형 후보에게 흙탕물 튀긴 거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최재형 후보를 껄끄럽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 또한 그 지도부로서는 이득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윤희숙 의원이 내가 부패 이슈의 핵이다 하고 나서서 이 소문을 자꾸 확대 재생산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계속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당내 경선 전국에서 이 당내 경선 무대에다가 내부 폭탄을 터뜨린 거다. 이제 그것이 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윤희숙 의원이 후보 사퇴, 의원직 사퇴를 하는 그런 엄청난 결정을 했다. 이것을 꺼내들고 이제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선 후보자들도 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 이러고 나온 겁니다. 우리 모두 털어보자. 그런데 이 악역을 맡은 것은 홍준표 후보자입니다. 자기는 국회의원이니까 이미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대선 후보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으로 되겠는가? 당장 윤석열 후보자의 그 장모를 끌고 올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존비속, 비속은 어차피 같을 테지만 재혼을 하지 않은 한, 재혼했다면 또 비속이 따로 있겠죠. 그러면 본인의 존비속, 배우자의 전에 있었던 자녀 포함해서 존비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들어가겠죠. 형제 자매의 배우자, 그 배우자의 존비속, 뭐 비속은 또 이때도 겹쳐지겠죠. 최소한 이 정도 확장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도 그렇게 자신 있게 다 털어보자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받은 것은 아주 편협하게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미 홍준표 후보자가 이야기를 꺼냈고 최재형 후보도 여기에 동조한다 그렇게 하자 하고 이것은 심히 어리석은 그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나왔고 윤석열 후보도 나는 자신 있다 그랬다고 하는데 바로 이 국회의원의 그 조사 범위, 협소한 조사 범위를 믿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자는 넓혀야 하겠죠.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있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당연히 넓혀야 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타겟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 전부가 다시 한번 보다 폭넓게, 보다 세밀하게 털림을 당할 것이다. 말은 민주당도 해라 그러지만 국민의힘이 하는 게 문재인 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가 북측에 뭐 해라 하면서 우리부터 무장해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국민의힘 먼저 털어야 하겠죠. 이러고 보니 일이 이만저만 벌어진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보면 계속 쇼로 흥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확실히 잘못 들어갔다 그렇게 보입니다. 할 게 없어서 부동산 투기했다 하는 이 부패 이슈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그걸 타고 흥행을 하겠다. 이거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비전 발표회에서 그 하태경 후보가 안 그래도 이 시끄러운 걸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은 양심의 목소리 윤희숙과 같이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두 발이 다 진흙벌에 빠져버린 형국입니다. 문제가 참 많다 싶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이번 그 영웅적인 행위, 그것이 누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뻐할 일이고 또 누구는 앞으로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서로 상대방의 옷깃을 움켜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이런 짓을 하고 있고 내부에 폭탄을 터뜨리고 그리고 윤희숙 의원도 동료 아닙니까? 그 동료를 희생시키고 이런 거의 막장 드라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은 어떤 일이 있다 해서 그거를 아주 단순 명쾌하게 혹은 그 일형식 문장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